안녕하세요, 닥터팍입니다. 제가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척추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게 되고 그럼 무엇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척추에 대해서 그 스트럭처를 이해하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척추를 보실 때 정면에서는 저희가 척추가 이렇게 반듯한 모양으로 유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컬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S 컬브의 모양 형태가 척추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이 척추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디스크 환자분들은 이 디스크가 뒤로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herniation이라고 하죠. herniated disc, disc herni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뒤로 나와서 이 뒤에 있는 신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뭐 팔이 저린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저린다든지 이렇게 저린 증상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척추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가 허리 디스크 있으신 환자분들은 허리가 이렇게 일자 허리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구부려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보통 한 90% 이상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디스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뒤로 나오게 돼 있는데요. 이 뒤로 나올 때 이 측면에 있는 신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증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척추는 이렇게 컬브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 앞에 부분은요 대략 한 30% 정도 저희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스트럭처가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부분에 보면 조인트가 척추마다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패셋 조인트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패셋 조인트가 대략 저희 그 척추에서 지탱하는 힘의 7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올바른 모양이 있을 때는 이 올바르게 힘이 지탱함으로 인해서 저희 중심을 잡아주고 또 저희 스트럭처 뿐만이 아니라 저희 몸의 그 펑션까지도 올바르게 작동을 해주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척추 사이에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펑션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또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척추가 일자가 되거나 반대로 되게 되면 당연히 뒤에 있는 공간이 열림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돌출하게 되고요. 제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빨간 부분이 이제 그 이그젬플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디스크가 정확히 중간으로 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측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브로드하게 양쪽으로 전체적으로 퍼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허리 자체만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오른쪽 다리가 저리다 혹은 왼쪽 다리가 저리다 혹은 양쪽 다 다리가 저리거나 뭐 발가락이 저리거나 뭐 쥐가 잘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척추 디스크는 치료 완치가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수술도 허리 디스크 수술 80%가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디스크고요. 근데 이제 아셔야 할 것은 이 디스크가 돌출됐을 때 이 계속 허리만 치료한다거나 이 나온 디스크만을 이제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디스크가 완치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일자이신 경우는 허리의 컬브를 잡아준다든지 이러한 그 커렉티브 케어를 하여야만 이제 저희가 치료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또 완치가 또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디스크가 치료가 완치가 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디스크만 돌출된 것이 아니라 이 척추 자체에 데미지가 많이 생겨서 퇴행성 척추 혹은 이제 척추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동반됐을 경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고 하죠. 저희가 협착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척추 신경이 나오는 공간이 좁혀짐으로 인해서 그 신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또 자극이 돼서 다리가 저리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협착증이어도 치료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치료하기가 힘드시냐면 이 척추가 퇴행성 척추가 굉장히 심해짐으로 인해서 이 척추와 척추 사이가 붙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스테이지 4 아니면 4기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보통 저희가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 척추가 1기신지 2기이신지 3기신지 4기신지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척추가 1기, 2기인 경우는 이 디스크가 돌출돼 있지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100% 치료가 가능하시고, 한 3기 정도가 되시면 이 척추가 상하기 시작하면서 신경에도 데미지를 주지만 이 척추 자체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아프시고 저리시는데, 이제 이렇게 아프신 게 관리되지 않고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사시게 되면은 이제 척추들이 서로 붙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심각한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제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서 척추의 모양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올바른 척추 모양 상태가 어떠신지,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척추라면 올바른 상태로 교정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이로프랙틱 하면 일반적으로 통증병원이랑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치과를 생각해도 일반 제너럴 치과가 있는 반면 교정치과가 따로 있죠. 그래서 저희 카이로프랙터들도 일반적으로 통증만 이제 완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저희 같이 척추의 모델을, 척추의 모양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교정하는 카이로프랙틱 오피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척추의 엑스레이를 찍고 정확한 척추의 모양과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는 워낙 자주 가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충치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아시고 계시지만, 척추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아프시지 않으면 체크업하지를 않으세요. 그게 이제 저희의 문제인데, 저희가 척추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치아도 물론 평생 관리해야 되지만,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척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랜스플란트라고 해서 척추를 새 걸로 교체한다거나 이 잘못된 척추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척추에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가 평생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올바른 척추의 모양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5년, 10년, 15년을 봤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미리 배우고 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포인트는, 디스크는 이제 물론 완치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그 퇴행성 관절이 심하실 경우에만 저희가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치료가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0%의 디스크 문제가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커브가 있지 않고 일자거나 거꾸로 힘으로 인해서 나오는 디스크가 신경을 누름으로 인해서 저희가 통증이거나 저리거나 뜨겁거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죠. 또 저희가 경미한 디스크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경미한 디스크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운동이 적합하고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